공교육 전문가와 나에게 꼭 맞는 입시 정보를 알아보는 입시의 정석 시간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고교 학점제 도입에 따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입을 치르게 됩니다. 이 선택 과목을 기반으로 한 내신 5등급제부터 통합형 수능까지 이 변화의 폭이 큰 만큼 지금부터의 설계가 중요한데요. 서울 영동고등학교 윤상영 선생님과 자세히 알아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일단 이 전체적인 입시 방향을 짜려면 2028 대입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겁니까? 네. 우선 2028 대입의 특징은 교육 과정이 달라졌다는 점인데요. 2027 대입까지는 2015 교육 과정이었고요. 2028 대입부터는 2022 교육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교육 과정이 변화되었으니까 당연히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텐데요. 핵심적인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내신 평가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9등급제에서는 1등급 비율이 4%, 그다음에 2등급까지의 누적 비율이 11%였는데 5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10%, 그다음에 2등급까지의 누적이 34%로 많이 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과목 선택 및 운영에 있어서도 기존에는 학기제와 학년제가 병행되었다면 새로운 교육 과정에서는 학기제 운영만으로 변화되었고요. 선택 과목의 체계도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의 체계로 변화했습니다. 자, 수능 시험도 많이 변화가 되었는데 국수, 영탐 4개 영역에서 수험생이 과목 선택을 하지 않는 수능으로 바뀌어서 모두가 동일한 과목을 응시하게 됩니다. 자, 수능 시험 범위도 일부 축소되었는데 수학에서는 미적분 2와 기하가 제외되고요. 탐구 영역에서는 1학년 때만 배우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만이 시험 범위가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그 내신에서의 어떤 변별력 약화, 그다음에 수능에서의 변별력 약화를 우려하는 시선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최근 논의되고 있는 그 대학별 2028 대입의 특징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교과 전형에서는 서류 평가와 수능 최저가 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종합 전형에서는 서류 평가, 그다음에 면접, 수능 최저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정시에서는 수능에 학생부를 포함하는 전형 방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 3월은 또 전체적인 대입 방향과 공부 계획을 세우는 데 또 중요한 시기인데 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입시 계획을 짤 때 꼭 이렇게 염두에 둬야 될 일정들이 있을까요? 네. 자, 고2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력평가는 총 4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3월, 6월, 9월, 10월에 실시하게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학력평가 시험을 큰 의미 없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8 대입 전형의 변화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수시와 정시의 경계가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일찍부터 모의고사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표된 모의고사 시험 범위를 참고하고 평소 학습 습관을 모의고사 대비에 맞춰서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내신 시험의 경우 학교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4월 말에서 5월 초, 그다음에 7월 초, 9월 말에서 10월 초, 그다음에 12월 중순에 보게 될 것입니다. 바뀌는 입시에서 내신은 수시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시에서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기별로 최선을 다해서 응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등급별 비율이 늘어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등급 간 경계가 차지하는 영향력은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 비추어 아래 등급을 맞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평소 학습 습관을 모의고사 공부에 맞춰서 진행하다가 내신 시험이 다가오면 내신 대비를, 또 끝나고 나면 다시 모의고사 대비를 하는 방식으로 1년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학종 진학을 염두에 둔 학생이라면 중간에 필요한 세특 또는 창체활동 기록을 위한 활동도 계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재학생들은 수시 모집에 관심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 1학년 때는 주로 공통 과목 들었고 올해부터 듣게 될 선택 과목이 또 상당히 중요할 텐데 네. 어떻게 방향을 잡으면 좋겠습니까? 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국수 영사과 과목 체계를 살펴보면 이제 화면과 같습니다. 자, 우리에게 친숙한 과목명들이 주로 일반 선택 과목에 들어 있고요. 진로 및 융합 선택 과목들은 다소 생소한 과목이 좀 많이 보입니다. 자, 국수형의 모든 수능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에 편제되어 있고요. 학교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2학년 1학기 때 일반 선택 과목 위주로, 그다음에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에는 진로 선택 과목 위주로 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물론 융합 선택 과목 중에 일부를 3학년 1학기에 선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진로 선택 과목의 특징은 명칭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학생 본인의 진로와 좀 더 연계된 과목을 선택하여 진로에 대한 관심이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융합 선택 과목은 교과 내 그리고 또 교과 간의 주제 융합 과목과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과목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의 융합적인 사고와 역량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학생들은 우선적으로 과목의 특징을 고려하여 관련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인데요. 게다가 지난 교육과정과 달리 올해 이제 사회와 과학의 융합 선택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5등급제의 상대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등급을 얻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학생의 과목 선택이 다양하게 되면 과목별 이수자가 줄어들게 되고요. 아무리 등급별 인원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필요한 등급을 얻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자, 일부 대학에서는 진로 및 융합 선택 과목은 성취도 평가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등급이 낮더라도 높은 성취도를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나중에 선택의 기회가 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뭐 대학 간대 성적이 중요하겠습니다만 또 정성적인 요소도 네네. 요즘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뭘 어떻게 들었는지에 따라 이 정성적인 요소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부각하면 좋을까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진로 선택 과목은 본인의 진로 연관성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과목이고요. 융합 선택 과목은 융합적인 사고나 활동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과목입니다. 해당 특성을 과목에서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도움이 될 텐데 그렇다고 특별히 그런 부분만을 부각시켜서 강조하려고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과목 특성에 맞게 수업이 진행될 것이고요. 그 수업에 충실하게 참여하고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에 맞춤형으로 참여한다면 충분히 필요한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과목에서든 학생의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그 학업 역량의 핵심은 탐구력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학업에 대한 관심과 탐구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보통 이 선택 과목을 자신의 희망 진로에 맞춰서 고르게 될 텐데, 근데 어린 학생들이다 보니까 공부하다 보면 또 희망 진로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사실 학종을 위해서 대비할 때 1학년 때부터 진로 목표를 정하고 꾸준히 노력할 것을 조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1학년 때 본인의 진로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노력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확실하지 않다면 1학년 때는 계열 중심으로 조금 넓게 준비를 하고요. 학년이 올라가면서 본인의 진로 방향성을 조금씩 뚜렷하게 하면서 준비해 줄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1학년 때 진로 목표를 2, 3학년 때 진급하면서 수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진로가 바뀌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그 진로를 바꾸게 된 그 계기, 그다음에 또 이유 이런 부분들을 좀 분명하게 학생부에 반영을 해준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대학마다 자유전공학부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유전공학부에서는 본인이 진로를 어떻게 탐색했는지 또 어떻게 변경하게 되는지 그런 이유를 분명하게 드러내준다면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능 시험도 여전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3월에 학력평가 예정돼 있는데 네네. 이건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고2 학생들의 3월 학평 시험 범위는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시험 전에 작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고 틀렸던 문제라든가 약했던 단원에 대한 정리를 해두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회와 과학의 시험 범위가 통사, 통과의 전 범위로 출제되어서 수능 시험 범위하고 같아지게 되었는데요. 이 점을 고려하다 보니 이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될 텐데 아마 고2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수능의 난이도만큼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난이도보다는 유형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학평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평가원에서도 사회나 과학의 예시 문항을 공개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도 함께 참고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입시가 아무리 바뀌어도 대학이 원하는 인재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교실 수업과 작은 활동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만의 기록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